어느 전시회장의 입장료가 1인당 어른은 3,000원, 학생은 2,000원이다. 자, 7명이 19,000원을 내고 들어갔다면 학생은 몇 명인지 구하는 과정을 서술하시오. 자, 어른을 X명이라고 하고요. 학생을 Y명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게 어른, 학생. 그럼 합쳐서 7명이니까요. X 플러스 Y는 7이 되고요. 네, 금액은 어른은 3,000원씩이니까 X명 있으면 3,000X. 더하기 학생은 2,000원입니다. 학생이 Y명이니까 2,000Y 더한 값이 총 금액 19,000원. 자, 이거 1000으로 나누면요. 공 3개씩 이렇게 지워지고요. 그러면 3X 플러스 2Y는 17, 19고요. 여기서 지금 구하는 게 학생은 몇 명인지 그랬지. 학생이 Y입니다. Y 구하는 거니까 X를 소거시킬게요. 이거 소거시키려면 3배 해주면 됩니다. 3X 플러스 3Y가 21. 그래서 이렇게 빼보면 X 사라지고 빼보면 Y. 여기서 빼면 2 이렇게 돼요. 자, Y는 2. 답은 2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도가 다른 두 소금물 AB를 각각 300g, 200g, 200g, 300g을 섞으면 13%의 소금물이 되고, 자, 일단 과정을 그림으로 나타내 볼게요. 농도가 지금 A가 농도가 안 나왔습니다. 농도를 X%라고 할게요. 자, X% 200g. 그 다음에 여기 A고 B입니다. B는 농도가 이것도 안 나왔으니까 Y%라고 하겠습니다. 이거 300g. 자, 이렇게 섞었더니 13%의 소금물이 됐다 그랬습니다. 13% 소금물. 이거는 200g, 300g이면 더하면 500g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식을 한번 세워보면 여기 있는 소금의 양. 소금의 양은 소금물 곱하기 농도. 200 곱하기 100분의 X 해주면 2X 이렇게 되고요. 여기 소금의 양은 또 300 곱하기 100분의 Y 하면 3Y. 500 곱하기 100분의 13 하면 5하고 13만 곱하면 되니까 65. 그래서 이렇게 더한 게 이렇게 됩니다. 2x 플러스 3y는 65 이렇게 식이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300g, 200g을 섞으면 12%가 된다. 이번엔 여기가 이제 바뀝니다. 300, 200 그러면 12%. 그럼 양은 더한 건 500은 똑같이 유지가 되죠. 그럼 이제 두 번째 식 여기 써보면 여기 들어있는 소금의 양은 3x 여기 들어있는 소금의 양은 2y 여기는 곱하면 60 이렇게 더한 게 식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3x 플러스 2y는 60. 자, 연립방정식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y를 소거시켜 볼게요. 여기 2배 하고 아래는 3배 하겠습니다. 2배 해주면 4x 플러스 6y가 2배 해주면 130. 자, 이거는 3배 해주면 9x 플러스 6y 180 이렇게 되고, 자, 아래식에서 위식 이렇게 뺄게요. 빼주면 5x y는 사라지고 이렇게 빼주면 50 5로 나누면 x는 10 이렇게. 자, x 10을 여기 대입해 볼게요. 여기 10 대입하면은 30이고 넘겨서 빼주면 30. 2y가 30이니까 2로 나누면 y는 15. 이렇게 돼서 자, 농도는 A의 농도가 10%고요. B의 농도는 15%. 이렇게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각자리 숫자의 합이 8인 두 자리 자연수가 있다. 자, 각자리 숫자의 합이라고 했으니 각자리 숫자를 미지수. 자, 12자리를 x, 1의 자리를 y라고 두겠습니다. 자, 합이 8이니까요. x 플러스 y는 8이 되고요. 12자리 숫자와 1의 자리 숫자를 바꾼 수가 자, 바꾸면은 자, 이렇게 되겠죠. 이가 y, x 됩니다. 그럼 이 수가 처음 수의 2배보다 10만큼 크다 그랬습니다. 자, 이 수는요. 12자리이기 때문에 이 값은 10y 플러스 x가 됩니다. 이 수가
처음 수의 2배. 처음 수는 요건데 요거는 10x 플러스 y입니다. 10x 플러스 y. 이거보다, 자, 이거의 2배보다 10만큼 크다. 이거 2배 한 것보다 10만큼 크다. 이렇게 식이 됩니다. 연립방정식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전개시켜 보면요. 이렇게 20x 플러스 2y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넘길게요. x 미질 수 있는 거를 이렇게 넘겨서 빼주면 x에서 20x 빼주면 마이너스 19x 2y도 넘겨서 빼주면 8y 그 다음에 상수항 10은 우변에 이렇게 놔두겠습니다. 연립방정식 풀기 위해서 y를 소거시키기 위해서 여기 8배를 해줄게요. 8x 플러스 8y는 8배 해주면 88, 64. 자, y 소거시키기 위해서 빼는데 이렇게 빼겠습니다. 이렇게. 자, A에서 빼주면 그 8 플러스 19 돼서 27x가 돼요. 27x. y 사라지고 빼주면 54. 27로 나누면 x값은 2 이렇게 되고 x가 2면 이 대입하면 y는 6이 되겠죠. y는 6. 그래서 처음 두 자리 자연수는 26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A와 B가 함께 일하면 6일이 걸리는 일을 A가 3일이라고 나머지는 B가 8일이라여 완성하였다. 같은 일을 A가 혼자 하면 며칠이 걸리는지 구하는 과정을 서술하시오. 자, A가 하루에 할 수 있는 일의 양을 X라고 하겠습니다. X. 하루. 자, 1일에 할 수 있는 일의 양이 X고요. B는 하루에 Y만큼의 일을 한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일을 1로 볼게요. 전체 일의 양을 1로. 그러면 함께 일을 하면 6일이 걸린다 그랬어요. 함께 일을 하면 하루에 x 플러스 y 더한 것만큼 일을 하겠죠. 곱하기 6 해주면 전체 일의 양 1 이렇게씩 하나 나오고요. 그다음 A가 3일 하고 나머지는 B가 8일 하여 완성하였다. A가 3일 동안 한 일의 양은 3x. 그 다음에 B가 8일, 8y 이렇게 해도 전체 일의 양을 하니까 1 이렇게 합니다. 두 개 연립방정식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6x 플러스 6y가 1이에요. 자, 써보면 6x 플러스 6y는 1이고요. 이거 2배 해주면 6x 만들 수 있겠네요. 2배 해주면 6x, 2배 해주면 16y, 우변도 2배 해주면 2고요. 자, 이거 뺍니다. 밑에 거에서 위에 걸 빼줄게요. x 사라지고 여기 빼면은 10y, 빼면은 1 이렇게입니다. 그래서 y는 10분의 1 이렇게 구해주고요. 10분의 1을 대입하는데 여기 대입해 볼게요. 여기. 자, 10분의 1을 대입합니다. 그러면 10분의 8이고 1로 넘겨서 빼주면 3x가 10분의 10에서 10분의 8을 뺀 거니까 10분의 2가 됩니다. 그럼 이렇게 약분되면은 5분의 1이고요. 3으로 나눠보면 x가 15분의 1 이렇게 돼요. x가 15분의 1이고요. 그러면 a 혼자 일을 하면 여기 15분의 1만큼 하기 때문에 곱하기 15 하면 1 되겠죠. 그래서 혼자 일하면 15일이 걸립니다. 이상입니다. 진아와 세미가 계단에서 가위바위보를 하는데 이긴 사람은 3계단을 올라가고요. 진 사람은 2계단을 내려가기로 하였다. 두 사람이 가위바위보를 하여 처음보다 진아는 17계단, 세미는 2계단 올라갔을 때 진아가 이긴 횟수를 구하는 과정을 서술하시오. 자, 진아가 이긴 횟수 x라고 하겠습니다. x. 그 다음에 세미가 이긴 횟수가 있겠죠. 세미가 이긴 횟수 y. 세미가 이길 때는 이제 진아는 진 겁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니까 진아는 17계단 올라갔다 그랬어요. 이걸 식으로 해보면 진아는 x번 이겼습니다. 이길 때마다 3계단씩 올라가니까 3x만큼 올라가고요. 진아는 자, y번은 진 거죠. 세미가 이긴 y번은 진 겁니다. 질 때는 2계단씩 내려가니까 마이너스 2y 해서 결과적으로 17계단 올라간 거고요. 자, 세미 입장에서 보면 세미는 y번 이겼습니다. 이길 때 3칸씩 올라가니까 3y만큼 올라가고 진아가 이길 때는 이제 세미는 진 거죠. 진 횟수가 x번이기 때문에 2x만큼 밑으로 내려갑니다.
결과적으로 두 계단 올라갔으니까 2. 두 개 연립방정식 풀어서 최종 답은 이제 x 값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y를 좀 없애기 위해서 y 개수를 맞춰줄게요. 6으로 맞춰주겠습니다. 3배 해주면 되니까 3배 해주면 9x 빼기 3배 해주면 6y 3배 해주면 51 입니다. 아래식은 2배 해줄게요. 그 2배 해주면 6y 빼기 4x 는 4. 자, 마이너스 6y, 6y 이렇게 더하면 됩니다. 더하면 y 사라질 거고요. 이거 두 개 더하면은 5x. 더하면은 55. 5로 나누면 11. 해서 답은 11회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수와 예지가 각자 집에 있는 책을 조사해 보았더니 영수의 집에 있는 책 중에서 12%가 외국책이었고 예지의 집에 있는 책 중에서 27%가 외국책이었다. 또 영수와 예지의 집에 있는 책을 모두 모으면 300권이고 그 중에서 20%가 외국책이었다. 영수와 예지의 집에 있는 책은 각각 몇 권인지 구하는 과정을 서술하시고 자, 영수의 집에 있는 책이 X권, 예지를 Y권이라고 하고 식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요. 모두 모으면 300권이라고 했기 때문에 일단 X 플러스 Y는 300. 식이 하나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외국책의 건수를 찾아보겠습니다. 외국책은 12%라 했어요. 이거에. X의 12%니까 X 곱하기 100분의 12. 100분의 12X. 자, 여기 영수의 외국책 개수고요. 그 다음에 예지. 자, 27%니까 예지는 Y의 27%. Y 곱하기 100분의 27. 자, 이렇게 한 게 외국책인데, 외국책이, 자, 여기 전체로 볼 때는 20%가 외국책. 그러니까 300권 중에 20%. 요 값이죠. 300 곱하기 100분의 20. 이렇게 됩니다. 이거 두 개 연립방정식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양변에 100을 곱해보면요. 사라지고 사라지고 이렇게 사라집니다. 3으로 나눠보면 4x 3으로 나누면 3, 9, 27이니까 9y 3으로 나누면 100이죠. 거기다 20 곱하면 2000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 4를 곱해서 x를 수거시켜 볼게요. 4x 4y 4, 3, 10이니까 1200 뺍니다. x 사라지고 9y에서 4y 빼주면 5y 빼보면 800 5로 나누면 5, 1은 5, 5, 6, 30 자, y는 160 자, 160건이고 여기 160 대입하면 160 넘겨서 300에서 160 빼면 140 x는 140 그러니까 영수는 140권 그 다음에 예지는 160권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어느 이등변 삼각형이 둘레의 길이가 43cm이고 긴 변이 짧은 변이 2배보다 1만큼 작을 때 긴 변의 길이로 알맞은 것을 모두 고르면 이등변 삼각형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길이가 같은 변을 제가 x라고 두고 나머지 한 변의 길이를 y라고 두겠습니다. 자, 둘레의 길이는 43이니까요. 2x 플러스 y는 43이 되고요. 그 다음 또 하나씩이 이제 긴 변이 x가 길 수도 있고 y가 길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상황이 좀 나눠집니다. x가 y보다 크거나 같을 때와 x가 y보다 작을 때 x가 y보다 크거나 같으면요 x가 이제 긴 변이 되겠죠. 자, 긴 변이 짧은 변이 2배보다 1만큼 작다. x가 짧은 변이 2배보다 1만큼 작다. 이렇게 되고요. 자, 요때는 이제 긴 변이 y가 되겠죠. y가 2x 빼기 1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경우와 이렇게 풀고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먼저 x가 2y-1인 경우 x 자리에 2y-1을 대입을 해보면 2배 해주면 4y-2가 되고요. 플러스 y는 43이니까요. 5y가 넘어가면 45 5로 나누면 y 값이 9
y에 9 대입하면요. 2구 18에서 1 빼니까 17.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긴 변이 지금 x가 17이고 짧은 변이 9니까 상황을 만족시킵니다. 그래서 긴 변의 길이 17 하나 찾았고요. 그 다음에 이 경우는 이제 y 대신에 2x 빼기 1을 이 자리에 이렇게 대입을 합니다. 그러면은 2x 더하기 y니까 y 자리에 2x 빼기 1. 이 값이 43. 4x가 넘어가면 44. 4로 나누면 x 값은 11. x에 11 집어넣으면요. 22에서 1 빼면 21. y는 21. 그래서 y가 더 클 때니까 긴 변이 21. 그것도 상황을 만족시킵니다. 긴 변은 21도 가능하기 때문에 답은 2번과 4번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동일한 직사각형 모양의 카드 7장을 겹치지 않게 붙여 큰 직사각형을 만들었다. 그림에서 가장 큰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가 152cm일 때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시오. 자, 같은 직사각형 모양입니다. 자, 이거 하나를요. 가로 길이를 x, 세로 길이를 y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저기 x, 이것도 x, x니까 이 전체 가로 길이가 3x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는 자, y죠. 자, y고 요 길이가 자, 요 길이가 여기서 보면 이렇게 옆으로 누인 거기 때문에 여기가 x가 됩니다. 이렇게 x 되고 여기는 또 y가 돼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자 여기 y 여기도 y 해서 요 가로 전체 길이가 4y하고도 같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 가로 길이 같아야 되니까 3x와 4y가 같아야 돼요. 3x는 4y와 같다. 그래서 식이 하나 나오고요. 둘레의 길이, 이 전체의 둘레의 길입니다. 이쪽 보면은 이 하나 y고 여기 x니까 여기 x 플러스 y가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 x 플러스 y니까 둘레의 길이는 이렇게 두 개 더한 다음에 곱하기 2 해주면 되겠죠. 이거 두 개 더하면은 x 3x니까 4x 더하기 y. 자, 이거의 곱하기 2한 값이 이겁니다. 그래서 양변을 2로 나누면, 그냥 이걸 2로 나누면 76. 이렇게 돼요. 그리고 두 개를 연립방정식 풀면 되겠습니다. 자, 아래식에서요, y는 76에서 넘기면 빼기 4x 이렇게 되고요. 자, 대입법 이용하겠습니다. 이렇게 y 자리에 이걸 대입을 해주면, 4를 곱해주면요, 4, 6, 24에 4, 7은 28이니까 304. 여기 마이너스 16x. 이렇게 되고요. 마이너스 16x로 넘기면은 19x가 304가 됩니다. 자, x값은 요 304를 19로 나눠주면 되겠죠. 1 하면 19. 그럼 114 이렇게 되겠네요. 6 해볼까요? 6, 9, 54에 6일은 6이니까 딱 되네요. 16. 그래서 x는 16이 됩니다. x값 16을 대입을 하면 여기 대입할게요. 여기 16. 4 곱하면 여기 64가 되고요. 76에서 64를 빼주면 12. y는 12가 됩니다. 이렇게. 네,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라 했습니다. 직사각형이 큰 직사각형이니까 넓이는 가로와 세로를 곱해주면 돼요. 가로 길이는 3x니까 여기 3배를 해주면 48이고요. 세로 길이는 x 플러스 y 두 개 더하면 28. 그래서 48과 28을 곱해주면 됩니다. 88, 64. 48, 30이니까 38이 되고요. 28은 16, 248이니까 9. 4 더하면은 4. 그 다음에 여기는 13. 1344가 최종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9.6km 떨어진 A, B 두 지점을 도중에 정차하지 않고 운행하는 버스가 있다. 자, A 지점과 B 지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는 9.6km 고요. 거리가. 자, 미연이가 A 지점을 오전 8시에 출발해요. 자, 여기
지점을요 8시에 이렇게 출발했습니다. 출발해 B지점을 향해 걸어가다가 12분 후에 B지점을 8시에 출발하는 버스와 만났다. 자, 여기서 어느 시점에서 이렇게 만났는데 이게 8시 12분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만났으면 여기서 온 버스와 이렇게 버스 만났다는 거는 이 거리의 합이 전체 거리인 9.6km가 되면 돼요. 그래서 지금 자, 미연이의 속도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연이 미지수를 정해볼게요. 자, 미연이의 속력은 자, 분속으로 하겠습니다. 분속 미터로 해볼게요. x 미터 퍼 분 이렇게 되고 자, 버스는 y 미터 퍼 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2분 동안에 미연이가 간 거리와 버스가 간 거리가 합이 전체 거리인 9.6km가 되면 돼요. 12분이니까 미연이는 12x만큼 같고요. 버스는 12y만큼 같습니다. 자, 이게 단위가 지금 제가 이제 미터로 하고 있습니다. 미터로 보면 이거는 9,600 미터 이렇게 되고요. 자, 그리고 나서 9분 후. 자, 9분 후면요. 이게 21분이 되겠죠. 8시 21분이 됩니다. 좀 지워볼게요, 이제. 자, 8시 21분에 A 지점을 8시 18분에 출발한 버스에 충돌당하였다. 자, 8시 여기서 이제 18분에 버스가 왔습니다. 버스 오면은 지금 18분부터 21분이면은 3분이죠. 이 버스가 3분 동안 간 거리와 지연이가 21분 동안 간 거리가 같은 겁니다. 미연이죠, 미연이. 그래서 버스가 3분 동안 간 거리 3y가 미연이가 21분 동안 간 거리 21x와 같다. 일단 식이 두 개 나왔기 때문에 이거 풀면은 x와 y를 구할 수 있습니다. 풀어볼게요. 자, 위식을 12로 한번 나눠 보겠습니다. x 더하기 y는 9600을 12로 나누면 8 하면 바로 96 나오네요. 그래서 800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이것도 3으로 나눠보면 y는 7x. y 자리에 7x 집어넣으면 이게 8x가 800이니까요. 8로 나누면 x는 100 이렇게입니다. 그러니까 미연이 100 이렇게 되고 여기 100 집어넣으면 여기다 집어넣을까요? 100 집어넣으면 y는 700. 버스는 이제 1분에 700m씩 갑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미연이가 B지점에서 8시 24분에 출발한 버스와 만나는 시각을 구하시오. 자, 이 시점에서 이제 8시 24분에 출발한 버스와 만나는 시각을 구하라. 자, 여기 어딘가에서 만났다고 치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거를 일단 8시 t분이라고 이렇게 미지수를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t라는 미지수를 하나 더 쓸게요. 그러면 이 미연이는 t분 동안 왔고 버스는 t에서 24를 뺀 것만큼 왔죠. 두 개 더한 값이 9.6km가 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미연이가 간 거리는요. 이제 1분에 100m씩 가니까 100 곱하기 t분 동안 간 겁니다.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버스는 버스의 속력은 700인데요. 능이 아니죠. 더하기 700 곱하기 버스는 t에서 24를 뺀 것만큼 요 시간만큼만 움직입니다. 움직여서 더한 값이 이제 9,600. 자, 여기서 이제 t 값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이거 700t니까요. 더하면은 800t. 일단은 공 두 개씩 지우겠습니다. 양변에 100으로 나누면은 이렇게 지워지겠네요. 이렇게. 그럼 7t에 t니까 8t. 그 다음에 7 곱하기 24 해주면요. 이게 마이너스 있고 4, 7은 28에 2, 7은 14니까 168. 이 값이 96. 넘어가면 8t 값이 이거 더합니다. 그럼 264. 그래서 264를 8로 나누면 38은 24, 또 24니까 또 38은 24. t가
33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8시 33분. 만나는 시각 답은 8시 33분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0점 이상을 얻어야 합격하는 시험에 응시한 50명 중 합격자는 20명이다. 불합격자가 30명이 되겠네요. 이렇게 될 거고요. 합격한 사람이 평균 점수는 불합격한 사람이 평균 점수의 2배보다 4점이 낮고, 자, 미지수를 좀 쓰겠습니다. 합격한 사람이 평균 점수, 이거를 x라고 볼게요. 불합격한 사람이 평균 점수는 y라고 해보면, 자, x는 자, y보다, 자, y 2배보다 4점 낮다. 2y 빼기 4와 같고요. 식 하나 얻었고요. 불합격한 사람이 평균 점수는, 불합격한 점수는 평균 점수 y죠. 자, y는 응시자 전체의 평균 점수보다 6점이 낮다. 자, 응시자 전체의 평균 점수. 여기서 6을 뺀 거와 같다 그랬습니다. 응시자 전체의 평균 점수를 구해야 되겠네요. 자, 전체의 평균은요, 전체 사람 수 50명이죠. 50분의 그 다음에 점수의 합입니다. 자, 만약에 이 합격한 사람들을 볼게요. 합격한 사람이 지금 20명인데요. 20명이 평균은 20분의, 자, 예를 들어서 합격한 사람이 A1, A2에서 A20 이렇게 있겠죠. 자, 요건데 요 값이 지금 제가 평균 점수를 X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들 다 더한 거는 20 곱하기 X가 됩니다. 합격한 사람들의 점수의 총합은 20X 이렇게 되고요. 같은 원리로 불합격한 사람의 평균 점수를 이용해보면, 불합격한 학생들의 평균은 이 Y는 어떻게 구해지냐면 30명이고요. B1부터 B2에서 B30까지. 그럼 이 합들은 30Y가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값이 전체 평균이 돼요. 이 전체 평균 자리, 이 자리에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쓸게요. y는, 자, 이거 빼기 6과 같다. 이렇게 쓰면은 식이 두 개가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합격한 사람이 평균 점수니까요. 우리 이제 최종적으로 x 값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식을 먼저 정리를 해볼게요. 이거 양변에, 자, 50, 이거 일단 분자분모에 10을 나누면은 이렇게 될 거고요. 5를 곱해 보겠습니다. 양변에 5y는, 그 다음에 여기는 5 곱해주면 사라지고 2x 플러스 3y, 여기는 5 곱해야 됩니다. 마이너스에 30. 그래서 이거 자, 이쪽으로 더 넘길게요. 마이너스 2x 되고요. 3y 넘어가면 플러스 2y는 마이너스 30. 2로 나눠보면은 마이너스 x 플러스 y는 마이너스 15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x 자리에 이거 이렇게 대입을 해주면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마이너스 2y 플러스 4가 되고요. 더하기 y는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y 4는 1로 넘겨서 마이너스 19, y는 19 이렇게입니다. 자, y는 19를 여기 대입을 해주면 19 곱하기 2는 38, 여기 4 빼주면은 34. 그래서 합격한 사람의 평균 점수는 이 34점이 최종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집에서 2400m 떨어진 기차역까지 갈 때 처음에는 1분에 50m의 속력으로 걷다가 정확히 30분 만에 도착하기 위하여 도중에 1분에 150m의 속력으로 뛰었다고 한다. 걸어간 거리를 구하시오. 자, 전체 거리가요 2400m입니다. 자, 이걸 가는데 처음에 이렇게 걸어갔어요. 걸어가다가 여기서 중간부터 뛰어간 겁니다. 자, 걸어갈 때는 1분에 50m의 속력. 자, 분당 50m. 그 다음에 어느 시점부터는 1분에 150m. 이렇게 갔어요. 자, 이 거리를, 뛰어간 거리를 x미터라고 보고, 여기를 자, y미터라고 보겠습니다. 식을 세워보면, x와 y 더한 게 전체 거리인 2400이 되고요. 그 다음에 총 걸린 시간이 30분 이렇게 됩니다. 30분.
시간은 여기 가는데 걸린 시간과 여기 가는데 걸린 시간 더한 게 전체 30분 이렇게 식을 세우겠습니다.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속력은 50, 거리는 x. 50분의 x 더하기 여기서는 속력이 150이고 거리가 y죠. 150분의 y 더해서 총 시간 30분. 두 개 연립방정식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아래식 양변에 150을 곱해보면 여기 150 곱하면 3x 여기 150 곱하면 y고요. 여기 150 곱하면은 4,500 이렇게 되겠네요. 요거 두 개 연립방정식 푸는데 빼주면은 y가 사라지겠네요. 아래식에서 위식 빼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3x에서 x 빼주면 2x 자, y는 사라지고 4,500에서 2,400 빼면은 2,100 이렇게입니다. 그래서 자 2로 나눠보면은 x는 1050 1050m 자 x 값 구하는 게 답이죠. 걸어간 거리니까 답은 1050m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혜가 관악산을 등반하는데 올라갈 때는 시속 3km로 걷고 정상에서 20분 휴식한 뒤 내려올 때는 다른 길로 시속 4km로 걸었다고 한다. 올라가고 내려온 거리는 전체 15km였고 총 4시간 40분이 걸렸다고 할 때 지혜가 내려온 거리를 구하라. 자, 올라간 거리가 있고 내려온 거리가 있습니다. 자, 올라간 거리를요 xkm라고 하고 내려온 거리를 ykm라고 하겠습니다. 올라갈 때는 시속 3km 속도가요 시속 3km 이렇게 되고요. 내려올 때는 속도가 시속 4km입니다. 자, 그러면 식을 세워보면요. 이 전체 거리가 15km였다고 했습니다. x와 y를 더한 값이 15가 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시간을 구해보면은 총 4시간 40분인데 중간에서 자 20분을 쉬었기 때문에 이동한 데만 걸린 시간은 4시간 20분이 됩니다. 20분. 올라갈 때 걸린 시간 더하기 내려올 때 걸린 시간이 4시간 20분. 그래서 식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라갈 때 걸린 시간은요.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이기 때문에 3분의 x 이렇게 되고요. 내려올 때 걸린 시간은 속력이 4, 거리가 y니까 4분의 y. 자, 이 값이 4시간 20분인데 지금 단위가요. 우리가 다 킬로미터 시간으로 보기 때문에 20분도 시간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60으로 나눠보면 3분의 1이니까 20분은 3분의 1시간이 돼요. 그래서 4시간 즉 4 더하기 3분의 1 해주면 3분의 13시간 이렇게 됩니다. 시간이 두 개를 연립방정식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내려온 거리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최종적인 답은 y값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이거 양변에요. 12를 곱해보면 4x 플러스 여기는 3y 12 곱하면 3 약분되고 4 남으니까 4 곱하기 13 해주면 52가 됩니다. 자, y값 구하는 거니까요. x를 소거시킬게요. 자, x 여기서 4배를 해주면 4x 플러스 4y 4배 해주면 60이고요. 자, 아래식에서 위식을 이렇게 빼주겠습니다. 그럼 x 사라지고 빼면은 y 60에서 52 빼면 8 해서 답이 8이 됩니다. 8km가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아리는 전체 거리가 4.6km인 언덕을 넘어가는데 올라갈 때는 분속 80m로 내려올 때는 올라간 길과 다른 길로 분속 120m로 걸어 총 45분이 걸렸다고 한다. 세은이가 내려오는 데 걸린 시간을 구하시오. 자,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갑니다. 내려가는데 전체 거리가 4.6이고요. 자, 올라갈 때는 속도가 분속 80m 이렇게 되고요. 내려올 때는 올라간 길과 다른 길로 분속 12m, 120m. 자, 내려올 때는 120m 이렇게 내려옵니다. 총 45분이 걸리고요. 일단 이 거리를 미지수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라갈 때 거리를 x 단위가 다 미터니까요. 지금 미터로 바꿀게요. x 미터
내려올 때 이 거리를 y 미터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총 거리가 4.6km니까요. x 플러스 y가 자, 미터입니다. 단위. 미터로 바꿔보면은 4,600 미터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갈 때 걸린 시간 더하기 내려올 때 걸린 시간이 총 시간 이렇게 구하겠습니다. 자, 시간을 구해보면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그래서 80분의 x. 자, 내려올 때 걸린 시간은요. 속력이 120이고 거리가 y니까 120분의 y. 해준 게 총 시간 45분. 이렇게입니다. 두 개를 연립방정식 풀어서 내려오는 데 걸린 시간이니까 이쪽 120분의 y. 이게 최종 목표가 되겠네요. 이 값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아래식을요.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240을 곱하면은 분모를 좀 없앨 수 있을 것 같네요. 240 곱해보면 여기는 자, 3 곱해주니까 3x 240 곱하면은 약분되고 2 남으니까 2y. 자, 여기는 일단 그냥 45 곱하기 240 이렇게 쓸까요?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45에 자, 240을 곱합니다. 5, 0이고요. 4, 5, 20. 그 다음에 2, 5, 10. 그 다음에 0에 4, 4, 16. 2, 4, 8, 9. 그래서 0, 0, 8, 0, 1. 이렇게 됩니다. 1, 0, 8, 0, 0이 되겠습니다. 자, y를 구하기 위해서 x를 소거시키기 위해 3배 해주겠습니다. 3배 해주면 3x 플러스 3y가 이거 3배 해주면 자, 0, 0에 3, 6, 18에 그 다음에 3, 4, 10이니까 13 이렇게 돼요. 그래서 아래식에서 위식을 이렇게 빼주면 x 사라지고 빼면 바로 y 되겠죠. y는 이거 빼주면 3000 이렇게 돼요. 3000. 그래서 y값 3000 대입하면은 3000을 120으로 나누면 답이 되겠습니다. 공 하나씩 지우고요. 3으로 나눠보면은 여기 100 이렇게 되고 3, 4, 12. 또 4로 나눠보면은 25. 답은 25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둘레 길이가 1500m인 호수가 있다. 용준이와 명훈이가 호수의 둘레를 동시에 같은 방향으로 돌면 15분 후에 만나고 반대 방향으로 돌면은 5분 후에 만난다고 한다. 용준이 속력이 명훈이 속력보다 빠르다고 할 때 용준이와 명훈이의 속력을 각각 구하라. 용준이의 속력을 x라고 하겠습니다. 단위는 xm per 분으로 잡고요. 명훈이의 속력은 y라고 하면요. ym per 분. 그 다음에 자, 반대 방향으로 도는 거 먼저 할게요. 여기도 쉽습니다. 이렇게 있을 때 여기서 이제 반대 방향으로 서로 가면은 지금 5분 후에 만난다 그랬죠. 5분 후에 이렇게 만난 때의 특징이 뭐냐면 이 5분 동안 간 거리의 합이 이게 한 바퀴가 돼요. 그래서 즉 1500m 이렇게 됩니다. 5분 동안 간 거리는 자, 이 거리가 속력이 x니까요. x 곱하기 5x. 그 다음에 이쪽은 y 곱하기 5y 해준 게 한 바퀴 1500m 이렇게 시계 하나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가면은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갔을 때 만난다는 거는요. 이 빠른 사람이 한 바퀴를 추월을 해야 돼요. 이 느린 사람보다 한 바퀴만큼 더 가야 됩니다. 그렇다는 건 뭐냐면 이 빨리 간 사람의 거리가 느리게 간 사람보다 1500m가 더 커야 돼요. 즉 빨리 간 사람의 거리는 지금 x 속력이 x고 거리가 지금 15분 후에 만났으니까 15를 곱하면 15x. 자, 여기서 느리게 간 사람의 거리를 뺍니다. 이거는 15y 뺐을 때가 1500m 차이가 나야 돼요. 이렇게 써도 되고 뭐 이게 15x를 우변으로 넘겨서 식을 작성해도 되겠습니다. 이 두 개 연립방정식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위에 거 5로 나눠보면 x 플러스 y는 300이 되고요. 아래식 15로 나눠보면 x 마이너스 y가 100이 됩니다. 자, 두식 더하면은 2x가 400, 2로 나누면 x는 200이 되고요.
x 200 대입하면 뭐 넘기면 y는 100. 그래서 속력이 자, 용준이는 200m/분 이렇게 되고요. 명운이는 100m/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둘레의 길이가 1km인 호수를 은지와 형수는 같은 지점에서 출발하여 같은 방향으로 돌면 8분 20초 후에 다시 만나고 반대 방향으로 돌면 5분 후에 만난다고 한다. 은지와 형수 중 빠른 사람의 속력을 구하시오. 이 빠른 사람의 속력을요, x라고 하겠습니다. x, 자, 미터로 볼게요. 단위를 미터/분. 여기가 초까지 있네요. 8분 20초, 5분 후. 초로 보겠습니다. 초. 이렇게 보고요. 느린 사람은 y 미터/초로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반대 방향 상황 먼저 볼게요. 이렇게 한 바퀴 이렇게 돌아가는데, 자, 반대 방향으로 돌면은, 자, 5분 후에 만난다 했기 때문에, 자, 5분 동안 간 거리의 합이 이 둘레의 길이와 같아져야 됩니다. 1000m가 되겠죠. 1km니까. 식을 세워보면, 자, 5분 동안 간 거리, 5분이 초로 바꾸면은 60을 곱해야 됩니다. 60이니까 300초가 되겠죠. 300초. 300초 동안 간 거리니까 300x 더하기 300y 해준 게 한 바퀴 1000m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같은 방향으로 가면은 이 빠르게 간 사람이요, 이 느리게 간 사람보다 한 바퀴만큼 더 가야 돼요. 즉 차이가 1000m가 되면 됩니다. 8분 20초 걸렸다고 했으니까 이것도 초로 바꿔보면 여기 60 곱하면 68, 48, 480에 20 더하면 500초가 되겠네요. 500초. 그래서 여기 500x 빼기 500y, 이 차이가 한 바퀴 차이인 1000m. 자, 이렇게 됩니다. 이거 연립방정식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위에 거 일단은 공 두 개씩 나누게 할게요. 100으로 나누면은 이렇게 될 거고요. 이렇게 되고, 밑에 것도 이렇게 공 두 개씩 지울 수 있죠. 이렇게 나누면. 자, y를 수거시킬게요. 15로 만들겠습니다. 그럼 여기 5 곱하고 아래식에는 3을 곱할게요. 5 곱해보면은 15x 플러스 15y가 여기가 150 이렇게 되고요. 아래식 3을 곱해주면은 15x 마이너스 15y가 여기는 3 곱하니까 30 이렇게 됩니다. 여기도 여기 지금 제가 위에 식에 5 곱했죠. 50입니다. 50 이렇게. 자, 두 식을 더하면은 y가 사라져요. 더하면 30x가 80 이렇게 되고, 30으로 나누면 x 값이 3분의 8 이렇게 됩니다. 빠른 사람 x 구하는 거니까요. 답이 x, 즉 3분의 8m/초. 답은 이게 초속 3분의 8m. 자, 이렇게 해도 되고요. 뭐 3분의 8m/초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을 따라 12km의 거리를 보트를 타고 왕복하는데, 강을 따라 내려올 때는 40분, 강을 거슬러 올라갈 때는 1시간 40분이 걸렸다. 강물이 흐르는 속력을 구하시오. 자, 이렇게 강물이 있습니다. 자, 강물이 이렇게 흐른다고 볼게요. 강물이 흐르는 속력을 x라고 하겠습니다. x 단위는 km/시, 1시간에 xkm 흐른다. 이렇게 보고요. 자, 보트의 속력도 있죠. 보트의 속력은 y라고 하겠습니다. y km/시. 자, 이거는 이제 보트입니다. 그러면 자, 강을 따라 내려갈 때 이렇게 내려갈 때는요, 이 속력이 보트의 속력에 강물의 속력이 더해져서 속력이 x 플러스 y가 돼요. 그래서 12km를 가는데 40분이 걸렸다고 했습니다. 속력 곱하기 시간을 해주면 거리가 되기 때문에, 자, 속력은 x 플러스 y. 자, 시간을요, 제가 이렇게 시간으로 바꿀게요. 분을, 단위를 60으로 나누면은 3분의 2시간. 이렇게 3분의 2시간. 속력 곱하기 시간이 거리는 12km. 이렇게 되고요. 자, 올라갈 때, 거슬러 올라갈 때는, 자, 보트의 속력에서 강물의 속력을 빼야 됩니다. y-x 이렇게 돼요. 속력이고 시간이 1시간
40분. 이거 40분 약간 3분의 2시간이니까 1 더하면 3분의 5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y-x 속력 곱하기 시간 해준값이 12. 그리고 연립방정식 풀어서 x값 구하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위의식 정리를 해보면요. 먼저 2로 양변 나누면은 6이 되고 3 곱하면은 18이 돼요. x 플러스 y는 18이고요. 자, 아래식도 이렇게 3을 곱해보면 36. 그래서 5y 마이너스 5x가 36이 됩니다. 자, y를 소거시켜 볼게요. 5배 해주면 5x 플러스 5y가 되고요. 5, 8, 40에 그러니까 90. 자, 이 두 식을 뺍니다. 빼서 y를 소거시킬게요. 이렇게 빼보면 y 사라지고 5x에서 마이너스 5x를 빼면은 플러스 5x 돼서 10x. 90에서 36 빼주면 54. 이렇게 돼서 10으로 나누면 x 값이 5.4. 강물이 흐르는 속력은 시속 5.4km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트로 강의 상류 지점과 하류 지점을 왕복하려고 한다. 하류 지점에서 상류 지점으로 갈 때는 4시간이 걸렸고 상류 지점에서 하류 지점으로 갈 때는 2시간이 걸렸다고 한다. 상류 지점과 하류 지점 사이의 거리가 40km라고 할 때 강물의 속력을 구하시오. 자, 강이 이렇게 있고요. 이 거리가 40km라고 했습니다. 자, 강물의 속력이 있어요. 강물의 속력을 미지수로 두겠습니다. x km/c 이렇게 두고요. 네, 보트의 속력이 있겠죠. 보트의 속력은 y라고 하겠습니다. y km/c 이렇게 해서 자, 상류 지점으로 갈 때는 4시간이 걸렸다고 했어요. 상류 지점 이렇게 갈 때입니다. 상류 지점으로 갈 때는 이 보트의 속력에서 강물의 속력을 뺀 것만큼의 속도로 갑니다. 이걸로 4시간 갔을 때 거리가 40.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기 때문에 이 y-x 곱하기 4 해준 게 40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상류 지점에서 하류 지점으로 갈 때는 2시간. 자, 이쪽으로 갈 때는요. 속력이 이제 보트의 속력에 강물의 속력이 더해져서 y 플러스 x가 됩니다. 이거는 이제 2시간 만에 갔기 때문에 y 플러스 x에 곱하기 2 해준 값이 40. 그래서 이건 연립방정식 풀어서 x 값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위에식 4로 나눠보면요. 바로 10 이렇게 되고요. 아래식 2로 나누면 20. 그래서 y-x가 10이고요. y 플러스 x가 20입니다. 네, x값 구하는 거니까 두 식을 이렇게 뺄게요. 이렇게 빼보면 y 사라지고 빼면 2x 되겠죠. 빼보면 10. 2로 나누면 x는 5. 그래서 답은 시속 5km.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느 학교의 전체 학생 수가 작년에 1,800명이었다. 그런데 올해는 작년에 비하여 남학생 수는 5% 증가하고 여학생 수는 2%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27명이 늘었다. 이 학교의 올해 남학생 수와 여학생 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자, 올해 구하라고 했죠. 하지만 우리가 미지수를 쓸 때는 작년을 미지수로 쓰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남학생 수 이거를 x라고 보고 또 작년에 여학생 수를 y라고 하고 식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학생 수가 1,800명이니까요. x 플러스 y 해준 값이 1,800이 되고요. 그 다음에 남학생 수가 5% 증가했습니다. 증가한 학생만 볼게요. 100분의 5 곱하기 x 해주면 되니까 100분의 5x 더하기 여학생 수는 2% 감소니까 이게 마이너스 됩니다. 마이너스 2%면은 100분의 2y 해서 전체적으로 27명이 늘었으니까 이 값이 27 이렇게 돼요. 두 개의 연립방정식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양변에 100을 곱해보면요. 사라지고 0 두 개. 그래서 이건 다시 한번 써보면 5x 마이너스 2y는 2700.
여기다 2배를 해주면 2x 플러스 2y는 3600. 두식을 더하면은 y가 사라집니다. 더하면 7x가 6300이 되겠네요. 7로 나누면 900 이렇게 됩니다. x는 900이 되고요. x 900을 여기 대입하면은 y는 y도 900 되겠네요. 그래서 자, 900명씩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데 지금 구하라고 하는 게 올해 남학생 수와 여학생 수예요. 자, 올해는 아까 5% 증가한 거 이걸 더해줘야 됩니다. 900 집어넣어 보면 약분되고 오구 45명이 늘어났으니까 여기 45명이 늘어나서 945명. 올해 남학생 수는 945명이 되고요. 자, 여학생 수는 요거만큼 감소했다 그랬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900 대입해보면 약분되고 29, 18. 자, 18명이 감소합니다. 이렇게 빼보면은 882명. 여학생 수는 882명. 그래서 답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느 학교의 올해 학생 수는 작년에 비해 남학생은 4% 증가하고 여학생은 2% 감소하여 전체적으로는 9명이 증가했다. 올해의 총학생 수가 1059명이라고 할 때 올해의 남학생 수와 여학생 수를 각각 구하시오. 자, 올해 구하라고 했지만요. 미지수는 과거를 미지수로 잡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남학생 수를 x라고 하고요. 또 작년에 여학생 수를 y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x 플러스 y를 구해보면 자, 올해가요. 이게 뭐냐면 9명이 증가해서 1059가 됐기 때문에 작년은 1059에서 9를 이렇게 빼주면 됩니다. 이게 작년의 학생 수. 즉 1050명이 되고요. 그 다음에 증가 감소한 학생만 보겠습니다. 남학생이 4% 증가했기 때문에 100분의 4x. 여학생은 2% 감소니까 빼기가 되고요. 2%니까 100분의 2 곱하기 y. 그래서 9명이 증가했다. 전체적으로 이 값이 9가 되겠습니다. 두 개를 연립방정식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밑에 양변에 100을 곱해서 분모 없애고요. 또 2로 나눠보면은 2x-y는 450. 그 다음에 x 플러스 y가 1050이니까 한 번 더 쓸게요. 자, 이 두 식을 더합니다. 더하면 y가 사라지고 3x가 1500이 되겠네요. 3으로 나누면 x는 500 이렇게 되고요. x 500을 여기 대입을 해보면 넘겨서 빼주면 y는 550. 자, 이거 작년입니다. 작년. 자, 올해 남학생 수, 여학생 수니까요. 작년에 500에 지금 남학생 수가 4% 증가했다고 했으니까 여기 500 집어넣고 계산해보면 공 2개 사라지고 4, 5, 20명. 자, 20명이 늘어나서 520명. 자, 520명이 남학생 수가 되고요. 여학생 수는 550에서 자, 2% 감소. 여기 550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2 곱하면 1100 이렇게 되는데 100으로 나누면 11명. 11명이 감소를 해요. 빼주면 539명. 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로 다른 두 수도관 A, B가 있다. 300리터의 물통에 A 수도관으로 5분 동안 물을 받은 후에 B 수도관으로 10분 동안 물을 받으면 가득 채울 수 있다. 자, A 수도관으로 넣는 양을요, 미지수로 정하겠습니다. A 수도관으로 1분에 X리터씩 물을 넣을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X리터. B 수도관은 Y리터. 1분당 Y리터. 그러면 A 수도관으로 5분 동안 물을 받으면 5X만큼 받을 수 있겠죠. 5X 더하기 B 수도관으로 10분이니까 10Y. 해준 값이 전체인 300리터 이렇게 되고요. 또 이 물통에 처음 4분 동안 A, B 두 수도관을 동시에 사용하여 물을 받다가 동시에 사용하면 이거 더한 것만큼 1분에 넣을 수 있습니다. X 플러스 Y인데
자, 5분 동안 동시에 넣었다가 4분이네요. 4분 동안 동시에 사용하여 넣었다가 A 수도관만 사용하여 6분간 더 받았다. 자, 그럼 플러스 A 수도관이 6분이니까 6x만큼 더했습니다. 그랬더니 60리터가 덜 채워졌다. 300에서 60만큼 뺀 것만큼 채워진 거죠. A 수도관만을 사용하여 빈 물통에 가득 채울 때 걸리는 시간. 이거 연립방정식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로 나눠보면요. x 플러스 2y가 60이 되고요. 전개시키면 4x 더하기 6x, 그럼 10x 되고요. 이거는 4y, 우변은 240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거 아래식 2로 나눠보면 2y 같아지겠네요. 5x 플러스 2y는 120. 두 개 연립방정식 풉니다. 아래식에서 위식을 이렇게 빼줄게요. 이렇게 빼보면 2y는 사라지고 빼주면 4x. 120에서 60 빼주면 60. 4로 나누면 x 값이 15 이렇게입니다. 15리터. 그래서 자, 이거는 15리터씩 15리터 1분당 15리터씩 넣을 수 있어요. 그럼 A 수도관만을 이용하면 300리터에 물을 채울 때 걸린 시간은 15리터 곱하기 시간을 t만큼 했을 때 전체 300 이렇게 됩니다. t는 15로 나누면 20. 답은 20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A, B 두 수도관을 이용하여 용량이 1000리터인 물탱크에 물을 채우는데 A를 20분 사용하고 B를 24분 사용하면 물탱크를 모두 채울 수 있다. 또 물탱크에 처음 16분간 A, B 두 수도관을 모두 사용하고 B 수도관이 고장나서 10분간은 A 수도관만을 사용해 채웠더니 80리터가 부족하게 채워졌다. B 수도관만을 사용하여 물탱크를 가득 채울 때 걸리는 시간을 구하시오. 일단 A 수도관에 1분당 채울 수 있는 능력을요. X리터라고 보겠습니다. X리터 분당 X리터. B 수도관은요. Y리터라고 보겠습니다. 식을 세워보면 1000 채우는데 A를 20분 사용하고요. 그럼 20 곱하기 X만큼 채우겠죠. 20X. B를 24분 사용합니다. 24Y. 그러면 모두 채울 수 있다. 즉 1000리터 이렇게 되고요. 이번엔 16분간 모두 사용합니다. 16 곱하기 x 플러스 y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B가 고장나서 10분간은 A 수도관만 10분이니까 10x 했더니 80리터가 부족하게 채워졌다. 1000에서 80 뺀 거만큼 채워졌다. 자, 이겁니다. 두 개 연립방정식을 풀어보면은 자, 위식은 일단 한 4로 나눠볼게요. 5x 더하기 4, 6, 24니까 6y 4로 나누면 250. 자, 아래식은 정리를 해보면 16x에 10 더하면 26x 그 다음에 16y 80 빼면 920 이렇게 됩니다. 자, 요거는 2로 나눠볼까요? 2로 나누면 13x 8y 이거는 460 y를 수거시키는 게 편하겠네요. y 수거시키려면요 24로 맞춰주겠습니다. 개수를 4 곱하고 여기는 3 곱하면 됩니다. 위에 4 곱하면은 4, 5, 20 4 곱하면 20 되겠네요. 그냥 그대로 이렇게 되고 여기 3을 곱해보면 39x 24y 여기 3 곱해보면은 36, 18에 3, 4, 12니까 13 자, 이렇게 돼서 이거 2씩 뺍니다. 아래식에서 위치 이렇게 빼줄게요. y 사라지고 39x에서 20x 빼주면 19x 1380에서 1000 빼주면 380 19로 나누면 자, x는 20 이렇게입니다. 자, x 20을 여기 대입할게요. 여기 대입해보면은 이거 100이니까 100 넘겨서 빼주면 6y가 150 이렇게 되고요. 6으로 나누면 y 값이
6이 12에 6, 5, 30, 25 이렇게입니다. 그러니까 비수도관만을 이용하여 물탱크를 가지고 채울 때 걸리는 시간. 자, B는 자, 1분당 25니까요. 전체 양을 25로 나누면 시간이 나옵니다. 나누면은 40. 자, 답은 40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A 설탕물 80g과 B 설탕물 20g을 섞었더니 9%의 설탕물이 되었고 A 설탕물 20g과 B 설탕물 80g을 섞었더니 6%의 설탕물이 되었다. 두 설탕물 A, B의 농도를 구하라. 자, A 설탕물의 농도를 X%라고 보고요. B 설탕물의 농도를 Y%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상황이 지금 A 설탕물 80g이에요. A는 X% 80g 하고 B, B는 Y%입니다. Y% 20g. 자, 이걸 섞었더니요. 9%의 설탕물이 있습니다. 9%의 설탕물이고 전체 양은 그 두 개 더하면 100g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식을 세울 건데, 자, 여기서 이제 식을, 여기는 뭐 설탕량 중심으로 식을 세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80g의 X%니까요. 80 곱하기 100분의 X. 그래서 100분의 X 곱하기 80. 80 곱하기 100분의 X라고 쓰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설탕의 양은 20 곱하기 100분의 Y. 두 개 더한 게 여기 있는 설탕의 양은요. 100 곱하기 100분의 9. 100 약분되고 그냥 9. 이렇게 쓰겠습니다. 일단 0 하나씩 이렇게 약분되고요. 그 다음에 10 곱해보면 양변에 10 곱합니다. 사라지고 사라지고 90. 8x 더하기 2y가 90이니까 2로 나눠보면 4x 플러스 y는 45. 그래서 식 하나 얻었고요. 자, 이번에는 A 설탕물 20g과 B 설탕물 80. 자, 여기에 20, 여기 80 이제 바뀌었습니다. 여기가 20, 여기가 80. 했더니 6%의 설탕물이 되었다. 이렇게 돼요. 그리고 합은 100 똑같죠? 식을 세워보면은 여기는 이제 20 곱하기 100분의 x가 되고요. 80 곱하기 100분의 y. 자, 100 곱하기 100분의 6이니까 6이 됩니다. 이것도 공 하나씩 일단 약분하고요. 양변에 10 곱하면은 사라지고 사라지고 60. 자, 2로 나눠보면은 x 플러스 4y가 30. 이렇게 됩니다. 자, y를 수거시켜 볼게요. 자, 여기에 4배를 하겠습니다. 이 식에 4배를 해서 써보면 16x 4y 여기 4배 해주면 4, 5, 20에 4, 4, 16이니까 180 해서 이렇게 빼보면 y 사라지고요. 빼주면 15x 빼주면 150 15로 나누면 x 값이 10 이렇게입니다. x는 10 x10을 여기 대입할게요. 넘기면 빼주면 이렇게 20되고 4로 나누면 5 y는 5 10% 5%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5%의 소금물과 8%의 소금물을 섞은 후 그림을 그려가면서 보겠습니다. 5%의 소금물과 8%의 소금물을 이렇게 섞었습니다. 섞은 후 자, 물을 더 넣었어요. 자, 물을 더 부어 6%의 소금물 300g을 만들었다. 6%의 소금물 300g을 만들었다. 5%의 소금물의 양과 더 부은 물의 양의 비가 4대1. 자, 요거하고 요거 물 비율이 4대1이니까 미지수를 제가 양을 4xx 물이 자 소금물이 여기 4xg 여기 물이 xg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8%는 자, y를 쓸게요. yg. 자, 이렇게 하고 식을 세워보면 자, 다 더한 게 300이 됩니다. 그래서 다 더해보면 4x, x니까 5x 더하기 y
이 값이 300.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소금의 양 중심으로 식을 세웁니다. 여기 있는 소금의 양은 4x 곱하기 100분의 5니까 100분의 5 곱하기 4x. 자, 여기 있는 소금의 양은 y 곱하기 100분의 8. 100분의 8y. 자, 물에는 여기 소금이 들어있지 않죠. 그러니까 두 개 더한 게 이쪽에 있는 소금의 양 300 곱하기 100분의 6. 해서 이거 양변에 100을 곱해보면 사라지고 사라지고 이렇게 사라지니까요. 20x 더하기 8y 여기는 1800 이렇게 됩니다. 4의 배수니까 4로 한번 나눠보면 5x 여긴 4로 나누면 2y 4로 나누면 4, 4, 16에 20이니까 4, 5, 20 450 5x 플러스 2y는 450 빼보겠습니다. 아래 거에서 위에 거 뺄게요. 이렇게 빼면 x 사라지고 빼주면 y 빼주면 150 이렇게입니다. 자, y가 150이고 y를 요식에 요식 대입할까요? 대입해보면 150 넘겨서 빼주면 150 5x가 150이니까 5로 나누면 x는 30 이렇게입니다. 자, 더 부은 물의 양 물의 양 x니까 답은 30g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8%의 소금물과 12%의 소금물을 섞습니다. 물을 더 넣어서 여기다가 물도 더 넣었어요. 6%의 소금을 320g을 만들었다. 이렇게 섞어서 6%의 소금물 320g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섞은 물의 양과 8%의 소금물의 양의 비가 3대1. 자, 물과 요 8%, 요 비가 3대1이니까 여기 미지수를 3x로 쓰고요. 여기는 x 이렇게 씁니다. xg, 3xg 이렇게 있고요. 12%는 yg이라고 미지수를 쓰겠습니다. 이제 섞은 물의 양은 얼마인지 구하죠. 요 3x 값 구하면 되겠습니다. 일단 식은요. 일단 다 더한 값이 전체 320g이니까 다 더해보면 4x 플러스 y가 320.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소금의 양 구해서 식을 하나 만들어 보면 자, 여기는 소금의 양은 x 곱하기 100분의 8. 소금물 곱하기 농도입니다. 100분의 8x가 되고 여기는 소금의 양은 y 곱하기 100분의 12. 100분의 12y. 여기는 소금이 없습니다. 물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두 개 더한 게 이쪽에 있는 소금의 양. 320 곱하기 100분의 6. 이렇게 돼요. 자, 양변에 100을 곱하면은 이렇게 사라질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로 나눠보겠습니다. 4로 나누면 자, 2로만 나눠볼게요. 여기 4x라서 제가 2로만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4x 여기 2로 나누면 6y 자, 2로 나누면 여기가 3되죠. 그 3을 곱하면 960 이렇게 되고 자, 빼보겠습니다. 이거 아래 거에서 위에 거 이렇게 뺄게요. x 사라지고 6y 빼기 y는 5y 이거 빼주면 640 이렇게 되겠네요. 5로 나눠보면 5, 1은 5, 그 다음에 5, 20, 5, 8, 40이니까 y 값은 128 이렇게 됩니다. 128을 여기 위에 집어넣어 볼게요. 128 128 넘겨서 빼주면 여기 값이 192가 되겠네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양변을 4로 나누면 4, 4, 16에 30이니까 48, 32 x값 48 이렇게 돼요. 자, 묻는 게 섞은 물의 양. 자, 물의 양이 3x입니다. 3x니까 여기에 3을 곱하면은 답이 되겠네요. 곱해보면 3, 8은 24에 3, 4, 10이니까 144. 144g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